저희는 같은 경영경제 계열이지만 경영경제와 좀 차별화돼서 경제학과는 흔히 좀 학문적인 내용만을 다룬다고 하고 경영학과는 기업 운영에 대해서 실무적인 내용만을 다룬다고 하지만 저는 금융학 전체에서 재무, 회계, 그런 경제까지 폭넓게 학문을 넓고 깊게 배웁니다. 그래서 일단 어떤 금융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학생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물론 영어를 잘하면 매우 좋아요. 그리고 남들 수업 들을 때 자신감을 일단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심리적으로 남들보다 앞서 나간다는 느낌도 받을 수 있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수업을 못 알아듣는다거나 시험을 못 본다는 경우는 전혀 없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학생이 영어건 어떤 실력이건 동일선상에서 시작한다고 보면 되고요. 왜냐하면 전부 새로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영어에 대한 특별한 능력보다는 어떤 경제적 이해 능력이나 아니면 수학적 사고력 등을 요구하는 과제가 훨씬 많기 때문에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영어 수업을 못 듣는다는 그런 걱정은 전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학교에서 다른 과 차별하게 만들었다는 그런 과라는 게 일단 큰 메리트였고, 왜냐하면 학교에서 추가적인 케어나 어떤 지원을 해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일단 글로벌금융이 그런 점에서 메리트가 있었고요. 새로 신설된 장학제도가 저희 때부터 처음 생겼는데 그 장학 혜택이 굉장히 컸고, 그리고 전공이 전부 영어 강의를 채택한다는 점, 그런 점이 마음에 들어서 글로벌금융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재무에 대한 탄탄한 이해를 가지고 출발하게 됩니다. 1, 2학년 때는 이론적인 수업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제 다른 학과에서도 배울 수 있는 거시경제, 미시경제, 회계학 원론 등을 수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2학년이 되면서 가장 큰 차이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과목으로 예를 들면 금융경제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금융경제라는 과목은 경제학과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과목이 아니라 금융을 경제학적으로 해석한 과목이기 때문에 저희 전공을 위해서 설계된 그런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학년 말에 CPA 트랙과 CFA 트랙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러면 총 2년의 시간 동안 이제 회계 과목들도 들어보고 재무나 금융 과목들도 들어보고 이런 영역이 나한테 더 잘 맞겠구나 하는 그런 탐색의 기간을 4학기 동안 가지게 됩니다. 이제 트랙을 정한 이후부터는 조금 더 실무적인 내용에 가깝게 가기 때문에 취업 이전에 좀 더 실무를 겪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3학년 선배들이 듣고 있는 기업 가치 분석이라는 과목에서 이제 회계와 재무에 대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가치 분석을 교수님과 함께 해보면서 그런 경험을 미리 하게 됩니다. 교수님들의 도움으로 학교 밖에서도 다양한 경제나 금융에 대한 내용을 접하고 그쪽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서 학생들은 되게 감사한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학기 때 저희 전공 교수님이 초대를 해주셔서 특별히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의 강연을 자본시장연구소에서 듣기도 했고, 그거는 학생으로서 경험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교수님을 통해서 한 거니까 저희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수업 같은 데에서 교수님이 중앙대를 졸업하신 회계사분들을 초청해서 여러 회계법인의 선배들을 초청해서 멘토링의 기회를 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참세미나 같은 데에서는 견학을 가기도 하는데요. 예탁결제원이나 혹은 뭐 금융감독원 이런 쪽으로 많이 금융공기업 쪽으로 해서 견학을 가기도 하고, 그러한 일련의 경험들은 분명히 저희가 금융이라는 진로를 희망하고 있다면 저희에게 충분히 많은 것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증권 쪽으로 취업하길 희망하고 있는데, 증권 쪽으로 간다면 뭐 펀드 매니저나 혹은 증권에서 시장을 분석하고 그리고 예측하는 애널리스트, 그리고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측정하게 되는 그런 쪽의 파트, 그리고 뭐 채권을 거래한다던가 이런 다양한 업무에서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을 거라고 믿고요. 회계사가 단순히 회계만 한 게 아니라 경영 컨설팅이나 혹은 뭐 앞으로의 재무 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가 이런 데에 대한 근본적인 기업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듯한 일도 할 수 있을 거고, 은행에서 자신의 뭐 재무 파트나 혹은 뭐 투자 파트 이런 데서 또
자신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보험 쪽으로 가더라도 뭐 계리사 그리고 이런 여러 방면에서 금융권은 길이 많으니까 자신만의 커리어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 금융 전공이 특성화학과다 보니까 너무 금융과 재무에 대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직접 선택을 해서 들어온 특성화 학과인 만큼 우리 학과에서는 금융과 재무에 열정이 있는 학생들이 모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업이나 그런 동아리 활동 등에서도 서로의 열정이 더 좋은 시너지가 되어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네, 말씀드렸지만 경영, 경제와 금융은 굉장히 다른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취업 시장에서도 금융권이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분류를 할 만큼 금융은 굉장히 전문적이면서도 특수한 분야인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경영, 경제만의 지식을 가지고서는 좀 승부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융권에서도 요즘은 조금 더 전문적인 인재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요구에 부합하는 글로벌 금융이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러한 진로를 맞춰서 차근차근 이렇게 밟아갈 수 있는 글로벌 금융은 다른 경영 쪽이나 그리고 경제 계열 이쪽에 비해 확실하게 강점을 가지고 있고 금융 쪽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는 최고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경제활동이 이제 금융을 매개로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금융을 통해서 이제 국경의 벽이 휘어지고 있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시대적인 물결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저희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글로벌 금융전공은요 당당히 제 몫을 이런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수행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데 두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전공 프로그램은요 이런 시대적 교류에 맞춰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반영을 해서 4가지의 이제 방점을 두고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금융 통합, 금융 혁신 이런 것들이 이제 최신 트렌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느냐 하는 게 하나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역시 이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실무적인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무적인 경험의 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친구들이 최종적으로 일해야 될 금융 섹터에서 사실은 필요로 하는 인재상에 부합하는지 그 부분. 그리고 네 번째는 금융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타 학문과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해가지고 학문융합 추세를 반영해서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연계 부분. 이런 4가지를 고려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전공은 이를테면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공 기초 과목이 있고 그다음에 전공 필수 과목 그리고 전공 선택 과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공 기초 과목에서는 금융이나 회계 학을 이제 나중에 심화 과정을 이제까지 이수를 하게 될 텐데요. 거기에 필요한 수리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과목들 하고요. 그다음에 어학 능력을 배양하는 과목들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둬서 구성이 되어 있고 주로 1학년 학생들이 이 과목을 수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2학년에 들어가서는 전공 필수 과목들이고요. 회계와 금융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핵심 과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코스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 4학년에서는 금융 트랙과 회계 트랙으로 나누어서요. 각각의 선택된 트랙에 맞추어서 회계학이면 회계학, 금융 쪽이면 금융 쪽의 심화 과정을 이수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 학생들만으로 전공 과목들은 이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이제 강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교수와 학생들 간의 인터랙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면에 있어서 훨씬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전공 과목들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가능하면 영어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가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예외가 있는데요. 그 예외에 해당되는 것들이 회계학 과목이나 금융에 있어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제도적인 이슈들을 다루는 과목들을 보면은 외국어 영어라는 것을 통해서보다는 우리나라 말을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교육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런 과목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과목들을 영어로 진행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대부분 이제 우리말 수업을 준비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어 고등학교 학생들을 빼놓고 나서는 사실은 영어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한다는 게 그리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융시장이라는 게 국경이 없이 열리는 장이고요. 그 장에서 경쟁을 하는 인재들은 주로 영어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개념들이 다 영어로 정리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없는 사람이 금융시장에서 뭔가 일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중요한 거는 영어 실력이 아니고 얼마나 발음이 중요한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걸 수단으로서 전달할 수 있는 지식의 그 질이 얼마나 높은가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학생들이 이런 수업들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GF 참세미나라고 할 수 있는데 GF 참세미나라는 게 일주일에 한 번씩 학생들과 교수가 담당 교수가 모여가지고 그 뭐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혹은 학과 생활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 혹은 뭐 금융시장에서 뭐 새롭게 떠오르는 현안들에 대한 뭐 토론을 해보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고, 뭐 영화 감상을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교수와 학생이 같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결과적으로 학생들과 교수 간의 인터랙션의 빈도가 그리고 인텐서티가 굉장히 높아지게 되거든요. 이런 참쌤이나 오해도요. 기본적으로는 금융계에서 일하고 있는 중앙대 출신 선배들 이제 멘토 그룹으로 모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과 이제 재학생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사실은 교실에서는 배울 수 없는 실무 경험 같은 것들을 전수받을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나중에 졸업 후에 본인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 생각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군을 좀 더 자세히 선택을 해보자면요. 뭐 회계 분야에서는 떠오르는 게 이제 회계사라는 직업이 있을 테고 자격증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금융 분야에서는 사실은 뭐 증권회사에서 애널리스트로서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아이뱅크로서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뭐 공공금융기관에서 또 역할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딱히 어떤 뭐 직업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한정을 짓기는 뭐하고요. 지금 배운 그 분석적인 금융 지식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모든 분야가 사실은 선택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의 목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기 몫을 다할 수 있는 금융 인재를 키우는데 목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타이트한 그 커리큘럼으로 학생들을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타이트할지라도 어떤 그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제대로 된 인력으로서 그 역할을 할 용의가 있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학생들을 모시고 저희 교수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그 학생들이 꿈을 이루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